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다녀오시는 분들, 또 야외로 나가서 가을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31명이 숨졌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31명이면은 이 자체로도 이제 많은 숫자입니다만, 그 작년 전체 사망자의 이게 2배에 해당된다면서요? 작년에 19분이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이제 8월까지 31분이니까 거의 2배 올해 돌아가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날씨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 야생진드기병, 소위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산이 민둥산이라 야생동물도 없고 수풀이 별로 없었어요. 예. 자연보호가 되면서 산이 우거지고 수풀이 늘면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야생동물이 늘고 이 야생동물을 숙주로 해서 이제 피를 흡혈하는 진드기가 많이 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SFTS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겁니다. 원래 이제 2007, 8년에 중국 산동성에서 처음 출현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2013년에 우리나라 첫 SFTS 환자가 발생한 것이고 이 SFTS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논밭이나 야산에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산에 가시거나 네. 논밭 일을 하면서 이 진드기에 물리는 상황이 늘었죠. 예.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진드기의 그 숫자가 늘게 됐고 또 2013년도에 이제 법정 감염병이 됐습니다. SFTS가. 네. 그러면서 의사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적극 진단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SFTS 환자가 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그 모습인데요. 이렇게 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까요? 이 작은 소피 참진드기 유충은 1 내지 2mm니까 거의 안 보이죠. 네네. 이 유충은 동물의 피를 흡혈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성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든 사람이든 흡혈을 하는 과정 중에 SFTS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노인이나 이제 만성병 환자분들은 바이러스를 잘 퇴치 못하고 바이러스가 전신에 퍼지면서 여러 장기가 손상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이 진드기가 사람을 어떻게 무는지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흡혈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보시죠. 흡혈을 위해서 토끼의 귀에 붙은 작은 소피 참 진드기입니다. 잠시 후에 흡혈을 위해서 갈고리와 같은 발을 토끼 피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요. 자, 흡혈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흡혈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그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면 흡혈을 하기 전보다 몸 크기가 몇 배나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 이제 흡혈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닷새 동안에 이렇게 흡혈을 붙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몸을 물었을 적에도 그 떼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네. 갈고리로 피부를 깊숙이 찔러 넣어서 우리가 진드기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진드기 같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보통 3 내지 4일 동안 그 자리에서 흡혈을 합니다. 네. 길게는 10일까지 흡혈을 하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린 사람들은 알아채질 못하는데 저걸 발견해서 뺄 때 그 주둥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짙게 핀셋으로 공고하게 붙잡고서 수직으로 피부에서 수직으로 천천히 뽑아내야 됩니다. 만약 집게가 이제 갈고리가 부러지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허허. 근데 이런 그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국 일원에 특히 농촌, 논밭이나 야산에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작은 소피 참진드기의 0.5%, 그러니까 1000마리 중에 5마리만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린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지역마다 이 작은 소피 참진드기의 SFTS 바이러스 보유율은 좀 다릅니다. 네. 높은 지역이 좀 환자가 발생이 많습니다. 예. 1000마리 중에 5마리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진드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도 뭐, 어떤 모기, 특정 모기가 뇌염 모기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드기도 이런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의 종류가 뭐 한정돼 있나요? 예, 지금 뭐 이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야생 진드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 말고도 뭐 일본 참진드기, 뭉뚝 참진드기도 있는데 네. 95% 정도가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대부분이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고 이 진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야외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환자도 이제 4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진드기 중에서 우리 집에 사는 진먼지 진드기 있잖아요. 네. 이것은 뭐 전혀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뭐 네. 알러지나 뭐 천식과 관련이 있죠. 예. 진드기에 이번에 그 물려서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그 평균 연령이 그 고령자들입니다. 72세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그 개개인의 면역력의 문제인가요? 우선은 이제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서식하는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아하. 농촌에 가보시면 대부분 고령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진드기에 물리고 바이러스 감염되는 인구 집단이 농촌의 고령자라는 거. 그리고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 면역 시스템이 이제 노화가 돼서 네. 적절히 반응을 못해요. 바이러스한테 압도돼서 전신에 이제 바이러스 퍼져서 사망 확률이 이 노령층에서 많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더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죠. 되는군요. 도시 사람보다는 이제 농촌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 진드기에 물려 숨진 분들의 대다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축산 농장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던 그 네팔 국적의 24살 A씨가 야생 진드기를 옮기는 감염병인 야생 진드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돼서 숨진 것이 지난 7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었죠. 갔더니 시험도 안 해보더니 이거 안 좋다고. 국내에서 지난 2013년 첫 환자가 보고된 뒤 20대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글쎄 이것은 뭐 특수한 상황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뭐 20대, 30대는 만성병도 없고 면역 시스템이 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시작돼서 10일경에 갔으면 이미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서 뭐 간이라든지 전신 여러 장기가 망가진 상태에서 너무 늦게 갔다.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해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감염병이든 일찍 병원에 가서 일찍 치료하면 생존할 확률은 높은 것입니다. 그 상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치사율이 거의 한 10% 이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SFTS는 중국에서 먼저 보고가 돼서 일본, 한국 이 세 개 나라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주로 노령층에 감염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치사율이 뭐 30 내지 40%, 현재는 치사율이 여기 보시다시피 339명 중에 우리나라에서 73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사율은 21%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치사율은 좀 더 낮아질 것이다. 빨리 진단이 돼서 빨리 치료하면 그 자체로 치사율이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걸려서 약하게 앓는 사람도 진단이 많이 되면 분모가 늘기 때문에 네. 치사율은 현재보다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학계에서 보는 건 약 10에서 30 정도까지 보던데요. 네. 어쨌든 그 여타 감염 질환과는 그 비교했을 때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혹시 그 사람 간에도 옮을 수 있나요? 예, 지금 보통 뭐 찐득이 매개 감염병인데 SFTS 감염 환자가 이제 심해지면 출혈이 있습니다. 예. 입안이든 피부에서 출혈이 되면 그 혈액 내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 가족 간에 아.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SFTS에 사람 간 전파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네.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할 때 피가 막 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관여한 의료진이 4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SFTS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은 환자에서 나오는 혈액이나 체액이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뭐 장갑을 끼거나 뭐 만진 이후에는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거나 이런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액이나 체액이나 뭐 혈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모기는 물리면 가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진드기는 어떨까요? 진드기는 뭐 물려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샤워하다가 이제 발견하거나 여기가 가렵다 아니면 뭐 피부가 뻘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죠. 발열이나 뭐 이런 그 구토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증상은 이제 물리고 나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잠복기가 1주일에서 2주일입니다. 네네. 초기 증상은 고열, 아. 구토, 설사, 그러니까 몸살 감기하고 소화기 증상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뭐 한 일주일쯤 되면 전신에 장기 부전으로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증상에서는 일반 몸살 감기와 참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특효약이 지금 없는 모양이에요. 현재 이제 바이러스가 일종의 뭐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네네. 있지만 아직 허가가 돼서 사용되는 약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SFTS에 대한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감염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대증요법만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대증요법이라는 게 뭐 별 치료가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SFTS 걸려서 뭐 탈수가 되면 수액을 드리고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 상승제를 주고 혈소판이 떨어져서 출혈을 하게 되면 혈소판을 수혈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만으로도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 묘소 돌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뭐 벌초나 성묘 가시게 되면 진드기 이 SFTS 말고라도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네. 긴 팔옷, 긴 바지를 입으시고 노출 부위는 야외에서 이제 진드기 기피제를 좀 뿌려서 진드기가 못 붙게 하고 제품이 있군요. 예, 풀밭에는 돗자리 펴서 앉고 이 예출 후에는 샤워하고 옷은 또 세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물린 걸 모르기 때문에 옆에 분이 피부에 어디 물린 자국이 있나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특히 시골의 농촌의 노인분들은 시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이 옆에서 피부에 특히 머리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찐드기가 잘 물리는 부위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린 자국이나 이제 고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농촌의 어르신들은 아파도 연락을 안 합니다. 자식들이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걸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네. 아프면 빨리 연락해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